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아등바등 늙어가지 말자고요. 그 달콤한 미래를 위해 저는 예물부터 신혼여행까지 모든 허례허식을 생략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흔한 호캉스 한 번 안 가고 제 수입의 대부분을 악착같이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쏟아부었죠. 우리 부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50대 은퇴. 매달 각자 150만 원씩 생활비를 아껴 우량주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낙이자 미래였죠. 남편은 1년 전부터 자기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서 굴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두고 간 핸드폰에 뜬 시어머니의 항상 고맙다는 메시지.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그 문자에 왠지 모를 싸늘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풀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증권사 이체 내역으로 가득해야 할 그 계좌에는 시어머니와 백수 아주버님을 향한 맹목적인 송금 내역만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제 피 같은 월급의 일부가 그쪽 생활비로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길을 누르고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다가와 은근슬쩍 앞집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셨죠. 앞집은 며느리가 비즈니스석을 끊어줘서 다낭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저는 바빠서 어떡하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매달 제 돈 150만 원을 꼬박꼬박 빼가면서 말이죠. 그 순간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보다 제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직 자리를 못 잡으셔서 어머님이 생활비 대주시느라 힘드실 텐데 다낭은 아주버님 취직하시고 첫 월급 타면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전곡을 찔린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비밀 송금을 눈치챘다는 걸 직감하신 거죠. 그때 거실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이 헐레벌떡 주방으로 뛰어와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엄마와 형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자기 엄마와 형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핏대를 세우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나 분노 같은 뜨거운 감정조차 아깝게 느껴질 만큼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는 프라이팬 손잡이를 쥔 채 바들바들 떠는 대신 아주 침착하게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놓아둔 제 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도망이라도 치는 줄 알았는지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식탁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봉투 겉면에는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꽂히는 순간 삿대질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슬금슬금 다가오셨죠. 저는 직접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남편의 계좌에서 어머님의 계좌로 매달 15일에 정확히 150만 원씩 이체된 은행 날인 찍힌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온전히 혼자 부담해온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이자 관리비, 식비 결제 내역서까지 전부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불쌍해서 돕는 건 좋은데 왜 제 피 같은 돈으로 인심을 쓰시냐고요. 지난 1년간 제가 오빠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는 동안 두 분은 참 끈끈하고 애틋하셨다고 덧붙였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여보, 그게 아니라 형이 취직하면 다 갚는다고 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가족끼리 좀 도울 수도 있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며 웅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뻔뻔한 변명은 오히려 제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놓인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마지막 쇠기를 박았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면 앞으로 그 끈끈한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내 돈으로 호구짓 하는 건 오늘부로 끝이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모두 차단해버렸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명절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달미 빠진 독에 물 붓듯 빠져나가던 150만 원과 정리한 아파트 대출금이 굳자 통장 잔고는 놀라운 속도로 불어났죠. 시댁과 남편의 끈질긴 연락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온전히 제 커리어에만 집중한 결과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숨을 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직후 그 집안의 평화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번호로 오는 전 남편의 문자 소식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웠죠. 매달 15일에 정확히 꽂히던 150만 원이 끊기자 가장 먼저 본성을 드러낸 건 어머님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시던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낼 돈이 없어지자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폐륜적인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며느리 심기를 건드려서 돈줄을 끊기게 만들었냐며 시어머니 탓을 하며 집안 살림을 부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죠. 평생 오냐오냐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님은 그 충격에 알아놓으셨다고 합니다. 핏줄 운운하며 똘똘 뭉쳤던 그 끈끈한 가족에는 제 지갑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원망하고 물어뜯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